자, 250페이지 봅니다. 250페이지. 250페이지 있습니다. 있죠? 자, 시행자 있죠? 원칙적 시행자. 그죠? 다음, 도시개발 사업시행 다음의 자중,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로 되어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구역 전부라는 말에 죽었습니다. 전부 판지 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소유자와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한다. 전부라는 말에 죽었습니다. 전부 판지 방식을 할 때는 소유자 조합도 시행자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잘라봅니다. 이걸 1번부터 4번까지를 공공시행자로 먹습니다. 자, 공공시행자. 자, 그러면 이거 국가지자체가 1번, 2번이 공공기관, 3번 정부출원기관, 4번이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가 뭔가 하면 대구의 아파트를 청아람이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뭐다? 지방공사입니다. 예. 요 위에 여기 저탄장인데 지금 하고 있죠? 뭐다? 이것도 지방공사에서 합니다. 지방공사 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구시장이 임명하고요. 주택공사 사장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 공사사장들은 다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공사들이 무수히 많죠? 철도공사도 있고, 그죠? 한국전기통신공사도 있고, 이 공사사장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막강한 겁니다. 공사사장들. 그죠? 그래서 중앙에서 인사권이 있느냐, 지방에 인사권이 있느냐 다르겠죠. 지방공사는 그 시장이 인사권이겠죠.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서울시장이 임명하겠죠. 대구 지하철 공사는 누굽니까? 대구시장이 임명합니다. 지방공사입니다. 자, 무슨 말이 알겠죠? 지방공사. 여기까지를 공공기관이라 쓰고, 5번부터 있습니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있습니까? 저 다음 페이지까지 있네. 10번까지 있네요. 10번까지를 뭐라 부르는가? 예? 민간이라 씁니다. 요거를 여러분 책에 다 요약해 놨어요. 한 장을 넘기면 별표 칩니다. 252페이지 아주 요약 잘 해놨죠? 1번부터 4번까지 공공시행자 요약 해놨죠?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요거 보면 돼요. 252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다? 공공시행자라 부르고 되겠죠? 자, 6번부터 쭉 있습니까? 10번까지를 민간 시행자라 쓰는데 조합에 줄 긋고 별표 딱 칩니다. 조합은 전부 판지 방식 가능이라고 줄 것입니다. 조합이 나는데, 자, 전부 한지 방식인데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바꾸면 맞아요, 틀려? 이거를 답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지 방식은 전부일 때만 조합이 됩니다. 일부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 조심하고요. 11번은 뭔가 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5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 공동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출자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이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를 보겠죠. 만약에 공공이 50% 넘어가면, 네? 51%가 공공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공시행자예요. 그죠? 49%가 민간이 출자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민간이 51%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시행자입니다. 출자를 했을 때. 어느 쪽에 출자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죠? 어느 쪽에 출자가 많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를 사람들은 뭐다? 박지라고 박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럼 공공이 많으면 공공시행자고 민간이 많으면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있습니까? 창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전부 한지 방식, 창고란 있죠?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보니까 전부 한지 방식을 할 때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칙입니다. 전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환지는 개발되기 전의 땅을 개발된 토지로 바꾸는 것을 환지라 씁니다. 땅을 바꾼대요. 개발된 토지와 개발되지 않는 토지를 바꾸는 것을 환지라 쓰는데, 소유자 주합이 되고, 자, 만약 얘들이 아니면 예주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된다라고 됩니다. 자, 오른편에 동의자수 산정이라고 했습니까? 앞에 우리 국토이용계가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자, 1번에 조합 설립 동의자수 산정하는 방법에 보니까 1번에 공유가 있습니까? 공유가 있으면 대표자 1명 적었습니다. 공통적 사항입니다. 어떤 지문이 있다? 공유라는 지문이 보면, 자, 공유 대표자 하나. 공유가 뭐예요? 땅은 하나인데 여러 명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공유라 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분 등기라 부르게 합니까? 이거 어디 가면 이런 거만 해요? 기획부동산 가면 땅을 뭐다? 5평, 10평 잘라가 판다 하더라고. 기획부동산. 거기 직원들 모집해가 한 달에 150만 이상 플러스 알파에가 막 적어놨거든요. 그거 뭡니까? 그거가 땅 사야 돼요. 땅 안 사면요 버티기 힘들어요. 기획부동산 그거 하고 있어요. 뭐 파는데 목적이다? 땅 팔. 하루 종일 전화 돌리가 뭐다? 땅 팔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언니 돈 1,000만 원치면 사도 된대. 500만 원치 산대. 뭐 떡가락 뭐다 잘라 파는 것 식으로 그 사가 그거 왜 샀는지 물었더니 동기해 준대요. 동기하면 되지요. 근데 팔 때 못 팝니다. 사가 건물을 못 지어요.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저기 보이는 거 내 땅인데 그분의 몇 분의 몇이 뭐다 내 거대요. 제발 기획부동산 땅 사지 마세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진짜 많아요. 보면은 진짜 많아. 내가 보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건져도요 옆에 꽃이도 안 넘어가도 이거 수확료 다 건졌다 오늘. 그죠? 그는 하나만 안 꼬실 가도. 자, 기획부동산에 뭐다? 땅 살 때 지분으로 잘라는 거 사지 마세요. 경매도 사람들이 가면 부동산 하면 안 삽니다. 지분은 공유되는 거 절대 안 산다. 오피스텔 제발 사지 말고 지방은 빌라도 사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사지. 팔 때 안 오르고요 안 팔립니다. 그죠? 원룸도 재미없어요. 원룸 사지 말고 뭡니까? 지어서 팔았어요. 원룸 하고 싶으면. 땅사가 뭐다? 지어서 본인이 파는 게 그게 낫지. 그거 다 지어내는 거 사지 마세요. 그거 비싸게 칩니다. 절대 상관입니다. 절대 상관이니까 그거는 가지 마시고, 아예 땅은 괜찮아요. 오히려 땅 전체 통으로 돼 있는 땅, 쓸모 있는 땅, 아파트도 300세대 미만은 될 수 있으면 사지 말 것. 300세대 이상을 살 것. 대규모 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동네를 산다. 집단촌을 산다. 나홀로 절대 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안동 위로 살 때는 사이드 절대 사지 않는다. 어디로? 안동 위로. 안동부터 위로를 가면 굉장히 추워요. 사이드가 먼저 또 멀어요. 갓집. 예, 그거 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주변에 논밭이 많으면 4층 이하는 사지 않는다. 뭐 때문에? 습기 때문에. 4층까지는 습기가 많이 올라와요. 여름에 물 먹는 하마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뭡니까? 제습기 에어컨 틀어놔야 돼요. 옷 좋은 옷 농에 넣으니까 곰팡이 썰어가지고요 막 축축하게 되거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살 때 진짜 끓이고 사야 됩니다. 2층 3층 이런 거 사지만 똑같은 돈인데 로얄층 사지 뭐하는데 그런 돈을 주고 사는지 나 이해가 못하겠어. 아이고 걸어 올라가기 좋아서 샀어요. 예?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옷이도 절대 사지 마. 팔 때 만다? 골치 아픕니다. 팔 때 진짜 머리 아파요. 안 팔려요. 그죠? 자, 일단 공유는 뭐다? 대표자 하나. 집합 건물이 뭡니까? 집합 건물이 이걸 우리가 입체 환지라 쓴다. 무슨 환지? 입체 환지라 쓰는데 구분 소유권이라 씁니다. 우리 구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자 구분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각각 뭐다? 소유권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다? 각각 입체 환지 집합 건물에 관한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각각 소유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집합 건물 쭉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 자 2번 또 봅니다. 자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구분 소유를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수가 증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자 공남 공고 전이 있습니까? 전으로 산정하면 산입하는데 후는 될까 안 되고? 예? 전의 동그라미. 자 전에는 됩니다. 자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뭐 전이라든지 하기 전에 분할한 거는 관계없겠죠. 후에는 안 됩니다. 후에는 안 되고. 자 3번 또 봅니다. 전에는 동의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예? 자 아까 조합을 할 때 토지 소유자 등이 있었잖아요. 뭐였다? 토지 소유자. 여기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누가 된다? 조합원은 누구만 된다 했죠?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잖아. 이 조합원이 되면 이 조합원이 몇 명 이상입니까? 7인 이상입니다. 7인 이상이 되어서 아까 토지 면적이 있었죠? 면적이 얼마 이상 동의했죠? 3분의 2 이상. 뭐죠? 총수의 2분의 1 동의. 자, 이거 왜 동의 받는 거 하면요. 만약에 동의를 안 받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이 7명이 뭐보다 7명이 적으면 어떠래 버려요? 그죠? 7명 이상만 하면 조합 설립하잖아. 7명이 적으면 어떠래 한다고? 좋은 거 저거 다 해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덜놀이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뭡니까? 총수의 뭐다?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총수의 2분의 1 동의받고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7명이 적으면 어떠래 한다고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 가면 농경지 정리 사업할 때 뭡니까? 임원 맡은 사람이 전부 도로가 있고 마르고 어리수가 생긴 거는 뭐다? 저기 맹지 주는 거야. 논들을 줄 때. 그죠? 그럼 물대기도 불편하고 뭡니까? 들어가기도 볕단 실어내기도 힘들잖아.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는 사람들 모르니까 사기치기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진짜 요즘은 뭐다? 똑똑한 사람 위에 더 똑똑한 사람이 또 있어야 돼. 뭐 해먹으려면은. 요즘은 공인중개사 때문에 국민의 의식을 뭐다? 엄청 많이 높여놨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공부가 주부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해 묻기가 힘들어진대요. 뭐 하면 지 따지고 구청이 와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공무원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분들. 그죠? 그래서 이 동의를 받는데 만약에 얘들이 조합원들이 동의받았는데 그죠? 이건 얘가 조합 설립할 때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회는 전에 해야 됩니까? 후에 해야 됩니까? 동의 철회할 때 전에 철회하는 거예요. 그죠? 후에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후에 처리하면 안 됩니다. 조합 설립 후에. 만약에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조합을 설립했어요. 조합을 뭔다? 설립하려고. 인가를 신청했습니까? 인가 신청 전에 해야 됩니까? 후에 해야 됩니까? 전에 해야 되는데 후에는 이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인가 신청은 내가 누구인데 해야 돼요? 지정권자 합니까? 지정권자. 얘인데 하거든. 지정권자의 인가 신청을. 그러면 전에는 처리한다 했습니다. 뭐 한다? 전에는 철회가 돼요. 후에는 철회된다 안 된다? 예? 후에는 철회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암기할 때 뭐다? 전만 동그라미 칩니다. 저는 뭐 할 수 있다? 동의자에서 제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후에는 안 된다. 그 한자만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전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증가된 소유자 수는 토지 소유자 추가 산의하지 말 것. 됐습니까? 자, 저 받으시고. 자, 도시개발 지정이 제한된 후에 법 3조 도시개발 지정하기 전에는 소유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습니까? 자, 2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국토부로 제정하는 동의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지상권자 동의를 소유하는 토지 지상권자 대표자 자, 인감을 찍은 대표자 동의서와 하당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읽어보세요.
나누는지 읽어보시고, 여기는 기억할 것은 뭡니까? 전에는 철회하면 동일 순수에 산정하지 않지만 후에는 철회가 안 되니까 이거는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보시고, 시행자 변경 사유 있습니까? 읽어볼래요? 시행자 변경 사유. 요거 별표합니다. 이것도 시험 잘 놉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들이 있어요. 4가지 있어요. 시행자 변경 사유 4가지. 작년에도 기출되고 이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행자 쭉 봅시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시행자가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시행자 지정되겠죠? 시행자가 뭐를 짭니까? 예? 실시계획자에 앉아요. 실시계획자겠죠. 실시계획을 짜서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인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실시계획은 3년 이내 실시계획 신청하는데 이때 몇 년 이내 안 했어요?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1년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딴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변경하려고 하면 청문하려 안 해요. 예? 앞에 딴 사람, 앞에 시행자 지금 이 사람이 바꾸니까 앞에 있는 사람 왜 안 왔냐? 라고 취소되잖아. 딴 사람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취소를 앞에, 시행자 바꿔야 되니까 앞에 사람 취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해야 되잖아. 그러면 취소당하는 사람 억울하게,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청문하고 일하면서끼리 왔다 갔다 시끄럽거든요. 그럼, 그죠? 하다 보면 또 몇 달 갈 수 있거든. 변경할 때. 뭐 소송할 수도 있고 막 시끄럽다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법에서 인가신청은 몇 년 이내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1년 이내 인가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죠? 시행자 변경한다. 인가신청했습니다.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사업에 착수해야 되겠죠. 이거를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이내에 착수한다. 2년 넘기게 갈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경과할 때까지 2년 경과했습니다. 경과했는데도 착수하지 않았죠. 그럼 2년 이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2년 경과할 때까지 착수하지 않으면 이거는 시행자 변경해야 되겠죠. 자, 기간이 뭐다? 2년. 자, 기억합니다. 얘는 6개월로 많이 바꿔가 놉니다. 얼마로? 실시계획 인가는요 1년 이내. 얘는 연말 있으면 월은 없습니다. 1년 이내. 1년 뭐다? 이내. 1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 신청했는데 사업 착수를 몇 년 이내? 2년에 사업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했는데 2년 경과될까지도 뭐다? 착수하지 않는 경우. 이랬죠.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자, 착수는 했는데 착수는 했는데 자, 공사다 보니까 부도날 수 있어 없어요? 어떤 게 부도날 수 있습니까? 누가 임원 중에 돈 가지고 뭐다 도망가봤어요. 이런 수 있습니다. 부도 내볼 수 있잖아. 그죠? 횡령해가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럼 파산 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파산 선고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시행자가 공사 완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 완료가 뭐다?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공사하고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되겠죠. 그러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대요. 뭐로 해서? 부도 파산으로. 그러면 이제 3개 잡았습니다. 4가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번째. 자, 실시계획 작성했는데, 그죠? 자, 이게 실시계획 시행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예? 이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을 작성했는데 이 실시계획 이거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 실식의 시행자가 취소됐어요. 작성 시행자가 취소됐어요. 취소되면 할 수 있다 없다? 공사 실시계획 자체가 취소되는데 어떻게 공사예요? 그죠? 그럼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까? 그죠? 이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인가를 신청했는데 인가 자체가 뭐다? 인가 자체가 되지도 않는 인가를 낼 수도 있죠. 취소되는 경우.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암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돼요? 앞쳤다 가지고. 자, 여기 부도 할 때 부. 그죠? 인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인. 그죠?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뭐다? 예? 착수하지 않았죠? 착수하지 않으니까 착. 취소되었습니다. 부인 착취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종류 있습니다. 자, 오지선다형이니까 내기 참 좋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1년 이내 실식의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자, 실식 인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 6개월을 줄 거고, 연장은 6개월입니다. 1년하고 6개월을 바꿔가시면 옵니다. 자, 실식 인가 신청은 몇 년 이내에 해야 된다?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1년인데 이 연장이 6개월인데 6개월 연장과 1년을 바꿔서 출제를 잘합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 자, 1번이면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인가 받거나 실식 인가 받은 후에 실식 인가 떨어지니까 공사 착수해야 되겠죠. 순서상으로 실식에게 이걸 순서로 적어놨으면 좀 여기 있을 건데, 그죠? 공사 착수를 몇 년?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죠? 이걸 취소해야 되고. 자, 세 번째가 부도 파산으로 인하여, 그죠? 사유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 목적 달성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뭐다? 자,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또는 시행자 지정 자체가 취소됐겠죠. 시행자 자체가 지정이 안 되면 공사할 수 없겠죠.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된 경우는 뭡니까? 시행자 딴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별표해 두시고, 자, 이거 작년에도 나왔어요. 28에 나오고 최근에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고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죠. 조합 별표 칩니다. 조합. 자, 조합은 설립 인가를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했습니까? 자, 7인 이상. 7인 이상. 자, 그죠? 7인 이상. 자, 여기 숫자는 7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된다? 토지 소유자만 된다. 근데 지상권자와 안 되겠죠? 지상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안 된다. 왜 이걸 헷갈리는가 하면 어디와 헷갈린다? 정비법하고 헷갈립니다. 정비법에 재개발을 하고 헷갈립니다.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모두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법하고 헷갈립니다. 정비법은 재개발에 가보시면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모두 조합원이 되는데, 얘들은 뭡니까? 토지 소유자만 되니까 이거만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하고 정비법하고 개발법을 바꿔 놓습니다. 정비법은 자, 추진위는 5인 이상이고 이는 7인 이상입니다. 그 숫자 또 헷갈립니다. 정비는 몇 명 이상? 5인 이상. 개발은 7인 이상. 이것도 헷갈린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7인 이상, 토지 소유 7인 이상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 조합은 정관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토지 소유자가만 나오면 뭐다? 규약을 설정하고, 조합은 뭐다?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조합이란 말이 붙었으면 뭐다? 정관이 됩니다. 조합을 할 때는 뭐다? 조합은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 정관. 정관은 중요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중요사항이죠? 그럼 이거는 총회에서 해야 됩니까? 대의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대운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시험 굉장히 잘 놉니다. 정관은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는 대운에 할 수 없어요. 대운이 뭐냐 하면요, 만약에 이 동네 개발은 50인 이상, 그죠? 대운회를 둘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조합원이 만약에 300명 같으면 300명 다 나와서 회의하려고 하면 맨날 300명에서 불러내려고 하면요, 사람들 넣으라고 하면 바쁜데 안 넣죠. 그러면 여기서 10% 뽑는 거예요. 몇 프로? 10% 뽑는 거예요. 300명 중에 대의원 10%니까 몇 명? 30명만 뽑으면 되잖아. 그죠? 30명만 불러내면 돼요. 간단한 사항들은 누가 한다? 대의원에서 그냥 요 숫자 딱 시알려가지고 동의받아 보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공사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죠. 자, 공사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뭐다? 대의원회를 뽑는 거예요.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옛날에 유신정권 할 때, 대통령 선거 할 때 뭐 했습니까? 대의원 뽑아가지고, 예? 대통령 선거 간접선거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쉽잖아. 대의원 뽑아가 해버리면. 걔네들만 로비만 잘하면 만장 대통령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여기도 뭐다?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뭐다? 총회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동의를 받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10% 대의원만 뽑아가지고요, 걔네들 동의받고 치우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관을 조합은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동의 요건이 있습니까? 동의 요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면적의 3분의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거 암기하시고, 이건 동시 요건입니까? 개별 요건입니까? 동시 요건이다. 동시 요건이 또 뭐냐? 예? 동시 요건이 뭐냐? 두 개를 다 만족한다고. 자, 그러면 동시 요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철회는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전에 철회 효력이 있습니다. 후에 처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사 산입합니다. 동의자 수 산정은 뭐다? 처리하려고 하면 빼줍니다. 조합 설립하기 전에 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두려고 토지 소유정이 동의받았겠죠? 그죠? 동의받았는데 또 조합 설립하잖아. 앞에 받은 거 그대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있겠죠?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조합장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얘네들이 인가 지정권자에게 뭐다? 자, 조합 설립하려고 인가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때 하기 전에 해야 돼, 후에 돼요? 전에 처리를 해야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키지, 후에 하면 필요 없다고요. 전에 해야 됩니다. 자, 전 그것만 한번 받으시고, 그죠? 자,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그 2번에 줄 것입니다. 자, 동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 인가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야 제외됩니다. 그죠? 그죠? 그것만 줄 거 놓고, 만약에 동의자 수 앞에 조합 설립과 동의를 한 자로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자,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전에 처리하면 뭐다? 동의에서 빼지만 후에 하면, 그죠? 의미가 없죠. 처리 자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얘들이 조합을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다? 조합 만들었잖아.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받아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합했을 때, 자, 설립 조합, 인가 어디 갔지? 아까 죽었는데. 인가 신청하겠죠? 자, 지정권자인데 인가를 신청했잖아. 인가 신청하면 뭡니까?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습니다. 뭐 했다? 지정권자 인가 받으면 성립해야 안 해요? 이건 못 씁니다. 성립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뭐까지 해 성립한다?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성립은 어디입니까? 등기 요건입니까? 인가 요건입니까? 등기 요건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어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합니다. 소재지에 등기한대. 며칠? 30일 이내. 30일 이내. 자, 30일 이내 다 공통적 사항입니다. 자, 개발이든 정비든 똑같은 공통적 사항입니다. 자, 시험 어떻게 나옵니까? 등기함으로 성립했습니까? 설립. 자, 조합 인가반으로 성립합니까? 등기함으로 성립하는데,
자,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음으로 성립한다 라고 놓으면 틀린다. 성립은 등기 요건이지 인가 요건이 아니다 라고 둡니다. 인가 요건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한번 봐두시고, 자, 쭉 넘어가는데, 자, 한 장 넘겠습니다. 조합원은 누구만 한다? 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한정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를 합니다. 자, 밑줄 긋습니다. 자, 문제가 나올 때 지상권자와 건물 소유자는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자, 여기는 동의 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어요. 뭐만 되면 땅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까? 예? 동의를 받든 동의를 받지 않든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자, 땅만 갖고 있으면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정비법은 나중에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정비법하고 헷갈립니다. 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은, 자, 동의 받은 사람만 조합원입니다. 자, 재건축 가면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토지 건물 소유자 다가 이게 동시 요건이 됩니다. 땅만 갖고 있다는 건물만 갖고 오면 조합원이 안 됩니다. 재건축은 땅과 건물 모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동의 받은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개발은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 그 줄 것입니다. 의결권은 뭐다? 평등 의결권이 뭡니까? 많이 가져거든 땅이 적게 갖고 있던 한 명으로 봅니다. 내가 10필지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은 하나입니다. 제가 땅을 10필지 갖고 있더라도 조합원 제가 10명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옆에 친구는 땅을 한 필지 갖고 있어도 조합원 하나 돼요. 나는 10개 갖고 있어요. 10개 갖고 있으나 하나 갖고 있으나 평등 의결권이다. 조합원은 한 사람의 한 개만 인정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의 임원은 조합원은 다른 임원과 직원을 겸입할 수 없다. 그렇겠죠. 이 조합원이 되는데 다른 데가 또 조합원 임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임원이 되고 이사나 감사 이런 거 되겠죠. 대표나 이사 감사가 직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간 사람이 다 임원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겸임직할 수 없다.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두고요. 자, 몇 명 두느냐는 뭐다? 중간으로 적성하면 됩니다. 뭐다? 몇 명 둘 것이냐. 중간으로 정하면 되고요. 결격사유라 했습니까? 결격사유. 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은 미성년자. 이건 다 알죠? 행위무능력자라고 그런다. 이걸 뭐다? 행위무능력자. 자, 그죠? 피성년 후견은 완전 마식한 사람을 말하고, 피한정 후견은 조금 마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되겠죠? 자, 미성년자. 다 알죠? 자, 이런 것을 행위 무능력자로 묶으시면 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복권되지 않았냐. 자, 근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건 다 공통적 사항입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인형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기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 되겠죠. 이거는 중개법하고 똑같으니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벌칙은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런 거 있더라.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거 결격 사유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땅 소유자만 되면 미성년자들 관계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요 미성년자 땅 갖고 있는 사람 많죠? 미성년자는 뭐다? 조합원이 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뭐예요? 대표, 이사, 감사. 조합장이 이제 대표가 되잖아. 얘들은 안 된다는 것. 그걸 임원이라 부릅니다.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자, 그럼 조합장은 자 대의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줄 것입니다. 조합장은 뭐다? 대의원이 될 수 있는데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를 시험 냅니다. 이사와 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는데 조합장은 작년 대의원이 된다. 왜? 대표가 되잖아. 그죠?
자, 받으시고 의장이 되겠죠. 이는 이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하며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회계 등을 감사한다. 자, 리얼을 별표 칩니다. 리얼 봅니다.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계약,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대표를 합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자, 여기 조합장이 있어요. 조합장. 여기 이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있는데, 그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사라는 사람은 있고 조합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건축 자재상 할 수 있습니까? 예, 건축 자재라든지, 그죠? 얘는 뭐다? 중장기상이에요. 중장비라 뭐라 하노 이거? 건설기계 이런 거, 그죠? 건설기계, 예, 건설기계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불도저라든지 포크레인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와 얘를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 얘와 얘를 계약했죠. 건축 기자재 같은 거 개발하려고 하면 칸막이도 하고 땅 닦으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텐스 쳐야 되겠죠.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계약이 됩니다.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약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고 고수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 군수품 같은 거 갖고 올 때 부풀려 가지고 막 뭐다? 수입하잖아. 그럼 나중에 별자 똥별인데 막 뇌물 주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겠죠. 얘네들도 뭐다? 저끼리 짜고 고수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누가 대표합니까? 감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거예요. 자, 감사가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하라는 거예요. 예? 감사가 계약서 대표로 씁니다. 이럴 때는 본인들이 회사 갖고 있으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대표로 계약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줄곧 별표. 요거는 개발법, 정비법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한다. 자, 미음. 조합은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다른 조합 임원과 직원을 겸입할 수 없다. 이제 겸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조합은 당연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된 사무소에 등기하며 조합은 민법의 사단법인 중에 합니다. 사단법인 뭐예요? 뭐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요? 예? 사람의 단체. 그걸 뭐다? 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를 말하고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 그래서 조합은 민법의 사단법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이런 거는 금방 되겠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조합은 산정해줄 때 대의원회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뭐 했다? 대의원회. 자, 여기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자, 몇 명 이상? 50인 이상. 정비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비법은 몇 명? 100인 이상. 개발법은 50인입니다. 정비법은 몇 명? 100명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비교합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입니다. 50인 이상. 자, 대의원회는 몇 프로 줍니까? 10%. 똑같습니다. 그래도 몇 프로? 10% 줍니다. 둘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까? 두어야 합니다. 정비법은 두어야 합니다. 정비법은 자, 두어야 하고요. 얘는 둘 수 있습니다. 다르죠? 얘는 수 있고, 자, 두어야 합니다. 여기 차이점 하겠죠? 그래서 대의원은 뭐다? 몇 프로 줍니까? 10% 주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든 10% 똑같아요. 같이 묶어서만 덜 헷갈릴 겁니다.
정비는 100명 이상은 두어야 되고 얘는 뭐다? 50 이상은 둘 수 있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 차이점만 좀 봐두시고, 그죠? 자, 여기는 시험에 놓으면 뭐가 나올게요? D윤회가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뭐가 할 수 없다? D윤회에서 할 수 없는 거. 총회만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회에서만 할 수 있고 D윤회는 예? 할 수 없는 거 있습니까? D윤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중요할까요? 중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정간의 변경. 정간의 변경. 정간은 중요해야 하네요. 밑줄 긋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중요할까, 내가? 하겠죠. 그죠? 자, 임원 선임하는 거 중요할까, 안 할까요? 예? 환지계획서 작성 중요할까요? 자, 조합을 합병하든지 해산하는 거 있습니까? 예? 예? 조합을 합병할 수도 있고 해산할 수도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거는 어디서만 한다? 총회만 할 수 있습니다. D윤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의결상. 자, 정간을 바꾸는 거는 중요사항입니다. 책에 있으니까 뒤에 안 적었죠? 정간을 변경하는 사항.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임원선임도 있고 환지계획 작성도 있고 조합을 합병하거나 해산하는 거 있습니다. 암기합니다. 정계, 임한, 조합.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많노? 일단 별표 칩니다. 자, 대의원의 권한 하는데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했죠? 대의원은 총회 의결사항 중 이 정간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조합의 선임과 환지계획 수립과 변경, 조합의 합병과 해산은 자, 대의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대의원은 할 수 없고 뭐다? 총회의 권한입니다. 그 말이에요. 되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대의원에 사는 게 아니고 뭐다? 총회의 권한인데 다음 중 대의원의 권한 대행을 대의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을 골라라 놓으면 이거 답인 거예요. 오른편에 문제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법령상 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 물었죠? 정간은 대의원회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1번에 있네. 정간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도 중요하겠죠? 자, 개발계획 변경. 자, 개발계획은 너무 중요합니다. 조합은 수지 예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합의 수지가 뭐예요? 수익과 지출을 짜는 겁니다. 돈 들어가고 나가는 짜는 것은 여기 없잖아. 이게 답이네. 되겠죠? 임원선임은 중요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놓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뭡니까?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받는데 요렇게 외워 있으니까 자, 요거를 시험 넣을 때 요렇게 내면 사람들이 다 맞춰요. 그래서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316페이지 기출문제 5번 봅니다. 참 이거 잘 만들어 놨어요. 5번 문제 봅니다. 연습 안 해봅시다. 316페이지. 자, 거기에 보시니까 둘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자 하는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자 수는 몇 명인지 물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면적은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필지는 몇 개입니까? 20필지라고 되어 있죠? 20필지라고 되어 있고, 자, 수는 몇 명입니까? 수는 둘, 넷, 여섯, 일곱, 14명이네? 그죠? 7개씩 해놨잖아. 총수는 14명인데. 자, 일단 총수 2분이니까 14명, 7명은 일단 7명 밑으로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7명 밑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3, 4, 5 중에
찍어야 되겠죠. 1번과 2번은 관계없잖아. 그죠? 3, 4, 5 중에 이제 면적 요구만 맞추면 됐네. 면적은 뭐다? 3분의 2.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2만 제곱미터라고 20필지 적어놨죠. 2만 필지의 3분의 2 같으면 얼마일까요? 예? 2만 필지인데 3분의 2라 하니까, 그죠? 아, 머리 아프다. 얼마? 지금 필지가 얼마다? 2만 제곱미터라고. 14,000이라고요? 자, 4만 나누기 3 해볼래요? 계산기 없어요? 나누기 3 하시면 돼요. 만, 이런가요? 1000이니까 13, 이렇게 나겠죠? 13,334. 되겠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이상 되려니까 뭐다? 14,000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필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필지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은 두 필지 갖고, 한 사람은 2,000을 갖고 있네.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6이니까 12,000 됐네. 그죠? 12,000에다가 1,000짜리 두 개 하면 됩니까? 14,000 되려면. 그죠? 그러면 6개에다가 뭐다? 7명 하면 더 13,000 밖에 안 되잖아. 3분의 2 이상이니까 8명이 답이네. 자, 면적을 요구하려고 하면 뭐다? 8명 돼야 되잖아. 8명 되면 얼마 된다? 예? 8명 되면, 자, 14,000이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면적의 총수는 7명만 되면 되잖아. 최소한 몇 명이 된다? 8명이 되어야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가 된대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거 숫자 보니까 머리가 딱 아프죠? 했다 모르겠다 찍어버려. 그죠? 근데 찍을 때도 대충 보고 찍어야 되는데 그냥 눈 감고 찍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